don't have to use it. 나라의 사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 때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If Kim Jong-un takes that approach, we'll be extraordinarily disappointed, and we'll demonstrate that disappointment. 예, 월요일 뉴스 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북한이 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포장한 무력 도발, 이 D-Day가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가용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을 하나 둘 꺼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핵공격 능력을 과시하더니 이번에는 북한이 발사한 가상의 ICBM을 요격하는 영상까지 정말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신 대표님, 이 영상 하나하나 보면서 좀 분석을 해볼까요? 먼저 주일 미 공군이 이 영상을 SNS에 올린 겁니까? 네, 주일 미 공군 중에서도 그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기지의 그 SNS 계정을 통해서 올렸는데요. 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전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단 그 북한으로 보이는 어떤 세력이 미사일 발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선명하게 북한을 뜻하는 게 새겨져 있고요. 예. 그게 이제 3단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화면은 아마 오키나와의 기지가 피격을 당한 상황을 가정해서 그게 대해 이제 복구를 하고 지금 보면 화생방 방호복 같은 것을 이제 착용을 하고 그렇죠. 또 화재 방호복 같은 걸 착용하고 이제 부상자를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구를 하고 요격을 하고요. 요격하고 나서 응징보복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응징보복은 육해공이 전부 연합을 해서 무인기까지 동원해서 응징보복하는 그런 영상이 나오는데 경고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경고의 메시지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ICBM 요격 홍보 영상이지만 굉장히 치밀하게 설계가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김정국 실장님. 네. 이 북한이 쏜 것으로 추정한 가상한 이 ICBM의 지읒 363117이라는 좀 정체불명의 이 숫자와 단어 한글이 적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지금까지 북한이 화성 14형, 화성 15형 쐈을 때 그 동체에 이 지읒자부터 시작하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략군 또는 전략무기라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북한 거라는 것을 분명히 명백히 하고 있고 발사 장소도 그 평양 북쪽에 한 개천 정도에서 쏘는 것 같은 그런 그 위치를 명시했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에 쏜 미사일이다. 북한이 쏘면 이걸 요격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2단 로켓입니다. 이게 화성 14형으로 보이거든요. 중간에 이 1단과 2단 로켓을 이렇게 결합한 결합체가 있는데 그것은 미사일 엔진이 아니고 2단 로켓입니다. 예. 신 대표님, 그러니까 결국은 쏘기만 하면은 육해공 어디든지 제압하겠다는 미국의 속내가 좀 읽혀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지상에 있는 요격 무기, 그러니까 US 에어포스라고 새겨진 이제 세워진 흰색 미사일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자신들 공군이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이런 걸 운영을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요격을 하겠다. 이제 공군에서 만들었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쭉 뒤에 보면은 이제 함대가 대규모 함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지상군도 나오고 뭐 자막에도 나옵니다. 땅과 해상 그리고 우주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도 우리는 보복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무인기까지 나와서 정말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응징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북한이 이래도 쏠 거냐 ICBM 맞불 영상까지 공개한 미국입니다. 미국의 요격 영상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전략 자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서 어떤 무기인지 쉽게 확인할 수 없었는데 자세히 뜯어보니까 바로 그레이 이글이었습니다. 신 대표님. 네. 그레이 이글, 이거 군산 공군기지에도 12대나 배치되어 있는데 콕 집어서 그레이 이글을 공개한 이유는 뭡니까? 그게 이제 바로 굉장히 내포하는 바, 의미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일단 군산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무인기고 저 무인기의 작전 반경이 한반도 전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무인기는 평소에는 정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공격 임무를 맡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격 임무를 맡겼을 때는 GBU-69라고 하는 그런 미사일 그리고 R9X라고 하는 미사일 두 가지를 쓰는데 이것들이 정말로 희한한 무기들인데 부수 피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쐈는데 폭발력이 크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 또 뭐 민간인 사상자 이런 그 부수 피해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딱
제가 하고자 하는 대상자만 향해서 폭발력이 뻗어진다든지 아니면 R9X 같은 경우는 거기 칼날이 6개가 들어있어요. 폭발력이 아니고 칼날이 회전을 하면서 딱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사람만 제거한다든지 하는 그런 무기들을 장착할 수 있는 게 이 그레이 이글이고 예. 그게 지금 우리 군산기지에 12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 동영상에서 하필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무인기 중에서 그러게요. 그레이 이글을 보여줬다. 이것은 우리 군산기지에 갖고 있다. 그리고 응징보복의 한가운데 이 그레이 이글을 배치했다는 것은 응징보복 중에 하나 암살 제거도 있다라는 겁니다. 암살 제거도 있고 군산에서 그냥 뭐 명령만 내리면 실시간으로 출격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게 스텔스, 세미 스텔스이기 때문에 어허. 거의 북한 레이더에는 잡히지 않을 정도로 그냥 굉장히 정밀한 것이고 여기 정찰 장비가 워낙 정밀해가지고 안면 인식까지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도 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안면 인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정확한 정찰 장비를 통해서 딱 제거하고자 하는 대상만 제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탄도미사일 요격을 갖춘 이지스함을 동해에 파견했습니다. 신 대표님 저 네. 화면 같이 보실게요. 이 동해에서 지금 동해 인근으로 온 USS 밀리우스라고 부르는데 네. 이 이지스함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밀리우스는 이지스함들 중에서도 좀 후반기형이고 그리고 이제 탄도미사일 전문 여격으로 개조된 그런 이지스함이에요. 그래서 이 밀리우스가 동해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유사시에 정말 명령이 내려지면 여격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고 저 밀리우스에는 여러 가지 미사일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뭐 우리 한국 해군도 가지고 있는 SM-2는 물론이고 이제 탄도탄을 전문으로 여격하는 SM-3 블락 2A라고 이게 사정 거리가 무려 2,500km나 돼요. 사정 고도는 1,500km나 올라가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딱 하면 예. 바로 SM-3를 쏴버리면은 이 북한 영공을 지나기도 전에 요격돼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뭐 이 밀리우스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밀리우스 외에도 벨이라고 하는 이지스함 그것도 역시나 이 BMD 즉 탄도미사일 여격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척의 탄도미사일 여격용 이지스함들이 지금 동해에 득실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보듯이 이 이지스함에 탑재한 미사일들의 면면이 정말 대단하네. 그렇죠. SM-3 블락 2A 이게 사정거리가 2,500km. 그리고 SM-6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사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는 40km에서부터 150km 고도의 영역에서 여격을 하는데 예. 이 SM-6는 40km 밑에서 여격을 해요. 그리고 SM-3는 그 150km 위에서부터 또 여격을 해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여격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이 밀리우스는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토마호크 지상을 공격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격은 물론 공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부터 이 북한 도발에 맞선 미국의 전략 자산들의 한반도 전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많은 전략 자산들을 투입해서 우리는 이 정도 무기까지 있다 끊임없이 좀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오브라이언 국안 안전 안보 보좌관이 실망스럽게 하지 마라. 실망하면 의지를 보여주겠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지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저도 지금 계속 어떤 무기들이 더 오고 있는 걸 파악하고 있는데 예. 지금 계속 파악을 하고 있지만 내일 다시 이 자리에서 더 쇼킹한 무기를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신 대표님이 지금 바로는 공개할 수 없어도 조금 더 취재를 해야 됩니다. 아하, 미국의 전략 자산 중에 좀 눈에 띌 만한 움직임이 하나 더 있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그 얘기 꼭 짚어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행동 말고도 말로도 공개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브라이언 국가안보 보좌관의 말입니다. You know, I don't want to speculate about what will happen, but we have a lot of tools in our toolkit, and additional pressure can be brought to bear on the North Koreans. If Kim Jong-un takes that approach, we'll be extraordinarily disappointed, and we'll demonstrate that disappointment. So we're going to have to see if the president's approach works. But look, like Ambassador Bolton, the president has no illusions that this is a very dangerous, concerning matter. 국가안보 보좌관의 발언이 간단치 않아서요, 김정은 실장님. 네. 미국은 행동에 나설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실망감을 보여줄 것이다. 이 얘기를 좀 풀어보면 만약에 도발에 맞대응을 한다는 좀 명분을 쌓는 듯한 느낌도 드네요. 일단은 아직까지 미국 행정부는 이렇게 미국의 위력을 과시해서 북한이 아직까지 도발하지 않도록 하고 아직까지 미국과 북한 간에 회담의 기회가 남아있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북한이 도발하면은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미국이 가진 모든 전략 자산을 동원해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 하는 얘기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북한이 도발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국가안보보좌관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뭐 말로도 행동으로도 이 북한 도발에 대한 명분 쌓기 미국 적극적입니다. 그런데요, 북한이 평양 주민 총소집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오늘 한 일본 매체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안수영 씨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일본의 온라인 매체 JB프레스가 평양 주민 총소집령을 내렸다.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감안해서 이 소식을 좀 접해드립니다. 아마 분명한 사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 참석자들이 북한의 도시군을 움직이는 당 정권기관, 심지어 군부의 사단장 이상 모든 리더들이 평양에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거의 지방의 행정 군부의 리더십이 지금 공백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소집령을 내린 시점을 지금 28일 오후 4시, 즉 노동당 7기 3차 전원회의가 소집된 날에 내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집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아마 준전시 태세일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과거 이제 1993년에 말하자면 그 북한이 NPT 탈퇴,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를 선언을 준비하면서 그때 준전시 태세를 내렸습니다. 지금 북한의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는 핵무기 또 ICBM을 다시 추겨드느냐, 그걸 그럭저럭 끌고 가느냐는 중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따라서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보복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평양시에 아주 긴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전시 태세 비슷한 총소집령을 내렸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화면을 보시면 태어전 공사도 매우 이례적인 ICBM 도발 징후가 의심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수영님, 아까 1993년 NPT 탈퇴 이후 이런 총소집령 거의 30년 만에 그럼 처음 있는 일입니까? 그렇죠. 처음 있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또 북한이 지금 여름에 김정은이 중앙의 정부와 내각, 당 모든 정부 기관을 다운사이징 한다면서 3명 중 1명의 고위 간부는 다 지방으로 내려가라. 배급도 줄 수 없고 월급도 줄 수 없으니 지방 장마다이가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해서 지금 주민 소개령이 내려진 상황이니까 여기에 총소집령이라는 것은 하나의 무슨 계엄 비슷하게 내리고 또 간부들은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북한의 고위 간부들을 싹 다 긁고 모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분위기 자체가 이런 준전시 상태 이렇게 자동 지금 조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표현은 주민 총소집령이라고 했지만 되게 예비군을 소집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로롱저기군이라든가 교도대 그다음에 붉은 청년 군의대 같은 예비군 무력을 총소집해서 준전시 상태에 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미국이 현재 군사적인 압박을 가하고는 있지만은 북한이 먼저 도발해야지 그게 벌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준전시 상태를 선포할 명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이 먼저 도발을 하고 미국이 압박을 가하면 그때 가서 이제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면서 예비군 총동원을 그때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김정욱 씨 하나 더요. 이 총소집령이라는 게 거의 예비군 동원과 비슷하다면 북한이 좀 알려지기로는 북한 군병력이 한 13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 예비군까지 포함하면 200, 300만 명 정도의 예비군들이 지금 만약에 총소집령이 평양에 내려진다면 그런 전시태세가 갖춰진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평양뿐만 아니라 전국에 동시에 내려질 겁니다. 그러면 현역뿐만 아니라 예비군 무력까지 하면 한 500만 정도의 병력이 아마 전쟁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태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주민 총소집령 발령 보도를 저희가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는 것이 북한은 지금도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북한의 핵심 전략을 정하는 노동당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 때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우리 무장력의 임무에 대하여 밝혀주셨습니다. 전원회의는 계속됩니다. 계속된다. 안찬희 소장님, 오늘 참 이례적인 부분이 많아서 총소집령도 그렇고 거의 2박 3일도 모자른 전원회의도 역대 최대 규모 아닙니까? 최대 규모이고 시간도 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8일 소집됐는데 29일 1월에도 진행됐고 오늘도 조선중앙TV 보도는 끝났다는 보도를 내보내지 않는 거 보면 최소한 3박 또는 4일까지도 진행될 수 있지 않는가. 거기다가
규모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 시군단위 책임 일꾼들까지 싹 불러 모았으니까 1000명이 모였습니다. 지난 4월에 7기 4차 전원회의에 비해서 이것은 5, 6배 되는 인원을 긁어 모았다는 얘기인데 뭔가 중대한 결정이 나오는 것만큼 북한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일체 첫날은 국가건설, 두 번째 날은 경제건설, 세 번째는 뭘 토해했는지 아직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중대한 결정을 내리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좀 특이하게 김정은 위원장이 흰색 재킷을 입고 이렇게 노동당 전원회의를 주재하는 모습도 있는데 안수영님 하나 더요. 그럼 제가 그냥 지극히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 있는데 북한은 완벽하게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곧 법인데 이렇게까지 전원회의를 길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고심해서 앞으로 새로운 길을 가겠다. 대외적으로 좀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손들었다 놓는 게 아니라 전국의 간부를 다 모아서 우리는 중대 결정, 즉 새로운 길을 이제 공개하겠다는 건데 그게 바로 이 전원회의 끝나는 날 공개할지 아니면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서 공개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일인데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에 모든 이 대회 참가자들 1000여 명의 이 핸드폰, 그러니까 핸드폰은 북한의 핸드폰도 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 녹음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걸 전부 회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원회에서 중대 결정들이 논의되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당 전원회의 그리고 일부 보도에서는 주민 총동원령까지 내렸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도 어김없이 미국의 정찰 자산은 이렇게 대북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실장님.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도발로 포장된 크리스마스 선물로 포장된 도발이 좀 시간이 지나서 김정은의 생일인 1월 8일쯤이 될 것이다. D-Day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보도도 있거든요. 어떻게 분석을 좀 하십니까? 네, 일단은 금년 중에 도발하기 힘들어졌죠. 왜냐하면 전원회의가 5일까지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졌고, 그래서 분명히 이제 하면은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1월 8일이 김정은 생일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월 16일이 김정일 생일이기 때문에 그랬던 그 계기를 통해서 도발한다면은 이게 시간이 약간 늦어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북한이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런 말 하나 가지고 12월 3일 날 김정은 본인 말도 아니고 외무성 부상이라고 하급 직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렇지만 1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하급 직원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북한을 쳐다보고 있고. 한 달 내내 그랬죠, 지금. 그 다음에 미국이 전략 자산을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고 미군의 피로도가 굉장히 지금 증강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가지고 덕을 봤거든요. 현재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도발 시기를 북한이 정하면서 상당히 벌써 거기서부터 상당한 우위에 있다. 많은 것을 북한이 지금 얻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수장님 하나 더요. 그러면 김정은 실장 분석처럼 말폭탄 하나로 뭔가 국제사회 주목을 확 끌었다면 신년사에서도 핵이란 단어를 언급하면서 뭔가 새로운 길 급선회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미국의 아주 적극적인 대응과 압박에 의해서 북한이 상당히 겁을 먹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지 못했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신년사에서 다시 핵 문제, ICBM 문제를 우리가 그 길로 가겠다 이렇게 중대한 선언을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여백을 두고 수위를 낮춰서 미국에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말하자면 표시할 시 그것은 김정은의 신년사가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